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히고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중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을 향한 마지막 희망으로 또다시 외국인 선수 귀화에 올인했는데요. 결과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귀화를 문의하고 가족까지 중국에 정착했는데도 너무도 기본적인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사실. 이게 과연 한나라 대표팀의 준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황당한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축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정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시조에서 최하위. 성적은 고작 2승 6패에 그치고 있고요. 다음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지기라도 하며 월드컵 본선행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귀화 선수 영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이징 고안에서 활약 중인 강력한 공격수 파비우 아브레우 선수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선수가 그냥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직접 중국 축구협회에 수차례 연락해서 귀화를 문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가족이 이미 중국으로 이사했다는 점이에요. 딸은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고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중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만큼은 거의 반중국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 아닐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오면 당연히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실제로 같은 팀 동료인 세르지뉴도 귀화를 문의한 적이 있었고, 그만큼 지금 중국은 해외 자원에 목을 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중국 축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귀화 추진의 결과와 왜 또 실패로 돌아갔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화 프로젝트의 결말은 또다시 대실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파비우 아브레우가 이미 앙골라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8경기를 뛴 선수라는 사실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규정상 이미 성인 대표팀에서 공식 경기를 3경기 이상 치른 선수는 다른 국가대표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축구계에서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중국 축구협회가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좋은 실력과 중국 내 생활만 보고 귀화를 밀어붙였던 건 아닐까요? 결국 파비오는 기대감에 부풀어 직접 문의까지 했지만 이 규정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중국에 정착했는데 대표팀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선수보다 행정 쪽 실수와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국가대표를 뽑겠다는 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결국 중국은 또 한 번 귀화 전략에 실패했고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미래를 위한 준비인가요? 아니면 애눈앞의 불끄기일 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화 실패가 이번 한 번의 해프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귀화를 통해 대표팀 전력을 강화해보려 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엘케손, 알란, 그리고 최근엔 세르지뉴까지. 외국인 선수들을 마치 비장의 카드처럼 불러들였지만 결과는 늘 실망뿐이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선수들은 기술은 뛰어났지만 대표팀 안에서 제대로 된 전술 융합도, 팀워크도, 헌신도 없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응급처치에 불과했던 겁니다. 축구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대표팀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팀 색깔, 선수 간 호흡, 정신력까지 다 맞아떨어져야 진짜 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부분은 다 무시하고 그냥 기술 좋으니까 써보자는 식으로 접근했죠.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귀화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소년 시스템의 부재, 리그 경쟁력의 약화, 실력 있는 지도자 부족. 이런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인 귀화가 몇 명 더 들어와도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인 겁니다. 중국 축구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보여주기식 귀화가 아니라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귀화 선수의 활용,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귀화가 전략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죠. 하지만 그 전제에는 한 가지 조건이 꼭 붙습니다. 바로 그 선수가 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느냐는 것. 기술만 뛰어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는 귀화를 기회가 아니라 별표 의존, 별표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팀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감추기 위한 임시 방편처럼 보입니다. 이번 파비우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수의 간절한 열정만 믿고 추진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대표팀을 대하는 태도, 시스템의 수준, 그리고 축구를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드러난 겁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꿈을 품었던 선수, 기대했던 팬들,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명예까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축구는 믿음과 준비가 있어야 가능한 스포츠입니다. 귀화는 도피가 아니라 기회여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모든 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국 축구의 귀화 전략.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축구에 대한 인식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를 데려와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저 보여주기식에 불과합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기술이나 체력 이전에 사고방식,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준비 태도부터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축구는 잘하는 선수 몇 명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꾸준한 투자, 유소년 시스템, 팀워크, 그리고 축구를 향한 진정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비로소 대표팀이 강해지고 팬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파비우 사례는 단지 한 명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본질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축구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냉정한 스포츠라는 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축구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저는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